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손해수장 겸임교수 겸 현직 손해수원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윤석 손해사 연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볼 내용은요, 바로 열공성 뇌경색 진단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과 한 3달 전에 저희가 실제로 종결이 됐던 사례인데요. 자,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근거로 지급을 자꾸 거절하고 있고, 저희는 어떤 근거로 청구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관상 지급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인데, 참고로 뇌경색은 뇌졸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열공성 뇌경색이기 때문에 당연히 뇌졸중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진단 확정은 의료법에서 정한 병원에서 내려줘야 되고, 의사가 내려줘야 되며, 특징적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이 뇌졸중에 대한 진단은 병력이라든가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라든가 MRI상 뇌경색 병력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CT나 MRI 상으로 뇌경색만 확인돼서는 안 되고 신경학적 검진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두통이 있어요, 눈이 쑤셔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서 진단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 진행했던 사례자분은 여성분이신데, 자, 한쪽 눈이 빠질 것 같고 두통이 심해서 내원하셨고 다이어트 약만 복용하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의사가 MRI를 찍어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찍어보니까 이렇게 열공성 뇌경색 라쿠나 인팍션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이때 MRI를 찍었더니 진단 코드가 R42가 나와버렸어요. R42는 뭐냐면 어지러움증입니다. 어지러움증이고, 그럼 이 영상의학과에서 나온 주 진단 R42라고 하는 어지러움증을 내용으로 진료를 시행한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진단을 내리셨냐면, 보시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I63.9, 열공증후군으로 G46.7 두 개의 병행 코드를 내렸습니다. 병행 코드를 내렸고, 보통 이제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메모장을 꺼낸다는 걸 잘못 눌렀어요. 자, 보시면 우선 보험회사에서 뇌경색에 대한 진단 코드를 진단에 대한 진단금 받으려면은 63, 65, 그 다음에 66, I63, I65, I66에 해당이 되어야지만이 뇌경색에 따른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셨죠?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R42 코드 받으셨고, G46 코드 받으셨고, 그 다음에 I63 코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자문을 한번 시행해 봤는데요. 자문을 시행했더니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직접 시행한 자문이었는데, 이 코드를 갖다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열공증후군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G46.7 진단 가능하고 I63.9 진단 가능하고 I60에서 67에 대한 진단 인용도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I63에서 I66까지인데 67이 되거나 G46이 되거나 R코드를 받게 되면은 의사가 R코드, G코드 이렇게 내버리면은 당연히 I63에서 66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 외에도 실제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R90이라고 하는 코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I67도 가능하고요. I69도 가능합니다. 즉 열공성 뇌경색을 두고 이렇게 여러가지 코드가 가능하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문을 통해 가지고 I63에 해당하는 코드만 빠지게 되면 여기 어디에도 I63, 65, 66은 없기 때문에 뇌졸중 진단비를 주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자꾸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문 결과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I69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I69는 지금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감기가 주 병태고 감기에 대한 어떤 합병증으로 폐렴이 왔다면, 그러면은 감기의 합병증이 폐렴이잖아요. 그럼 폐렴은 합병증에 대한 코드가 되겠죠. 근데 지금 I69도 똑같습니다. 뇌경색이 오고 뇌경색 후 후유증이 왔을 경우에 69 코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주 병태에 대한 코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큰 방해 요소가 되질 않아요. 그럼 결국 남아있는 게 G코드, R코드, I67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I67 같은 경우에도 열공성 뇌경색이 해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코드에 대해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상 이게 반드시 어느 코드를 줘야지만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코드도 줄 수 있고 이 코드도 줄 수 있지, 열공성 뇌경색인데 I63은 줘서는 안 되고 G46만 무조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증상이 없는 열공성 뇌경색은 G46만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코드로 주든 그거는 주치의가 반드시 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약관상 여러 가지 코드로 해당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보험자가 꼭 떠안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는 약관의 아주 유명한 해석 원칙입니다. 치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이 사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코드로 변기가 가능하다면 그럼 이 중에서 I63도 해당이 될 수 있고, 해당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약관의 해석 원칙상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을 해서 보험금을 줘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중심을 두고 여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열로 본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한 6에서 7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던 거고, 나머지는 유사 사례라든가 판례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점은 지금 판례가 대법원까지 가서 정리가 된 건 없습니다. 고법 판례도 있고 지법 판례도 있는데, 열공성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소비자한테 불리한 판결도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소비자한테 유리한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결을 누가 더 유리한 판결들을 많이 찾으며 그 다음에 이론적 구성을 잘 하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왜 적용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는 능력, 이게 바로 이 열공성 뇌경색에 대한 보험금을 받냐 못 받냐에 대한 쟁점사항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만약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요, 포털에서 손해선사 이윤석을 검색해 주셔도 되고 1661-6585로 전화하시면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대표번호를 핸드폰으로 돌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저희 블로그, 제가 이제 블로그를 2-3개 정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고에서 보상까지, 얘는 포털에서 사고에서 보상까지라고 검색하면 안 뜨더라고요. 아직까지 노출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뒤에 이제 블로그 뒤 주소에다가 DLTUDWH3이라고 이제 추가로 입력하셔가지고 쓰셔도 되고, 포털에서 손해선사 이윤석 검색하셔가지고 제 블로그 중에 또 보상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쪽을 통해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신청 남겨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열공성 뇌경색 진단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